2025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이번 시간에는요, 주요 생명보험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생명보험 상품, 가장 유명한 상품이죠.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종신보험은 상당히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종신보험의 개요입니다. 보장기간이 평생, 이게 종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평생인 대표적인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을 우리는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이제 이렇게 네모를 해놔요. 자, 종신, 사망, 그리고 보장성 보험, 이렇게 우리가 가로 넣기 나왔을 때 이제 골라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피보험자가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하더라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가족이 처할 경제적 공공을 해결해주는 생활보장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된다? 그러면 요거는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들 볼게요. 자, 특정 시점에서 생존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이에요. 생존보험이 아니죠. 그래서 특정 시점에 생존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틀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생존보험이 아니라 사망보험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고요.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이다. 저축성 보험이 아니고 보장성 보험이다 라고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건 저축성 보험이라는 얘기잖아요.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 보장성 보험은 생존 시 지급하는 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걸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망 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 이렇게 표현해야 보장성 보험을 맞게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와서 종신보험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신보험은요, 소득 수준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다양한 보장 조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보장 조합이 가능한 종합보험 맞춤형 상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신보험에는 재산보험 관련 특약만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틀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특약을 넣어서 가입을 하실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다양한 특약 부과를 통해 하나의 보험 가입으로 여러 개의 보험 가입을 한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합 보장형 설계가 가능하고요. 보험 기간에 따라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보험은 기간을 정해놓은 거고 종신보험은 언제 어느 때 사망하더라도 종신토록 보상하는 보험을 저희가 종신보험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럼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요. 보험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내에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종신보험의 특징을 설명할 때 틀린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건 뭘 설명한 건가요? 정기보험의 특징을 설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종신보험의 특징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한 상품이다. 종신보험은요, 생존보험이 아니에요. 무슨 보험이죠? 사망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존보험이 빠져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종신보험은 종합형 보장 설계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불자가 빠져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종신보험은 정기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납입기간이다. 그러니까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납입기간이 아니라 보험기간입니다. 납입기간은 돈을 내는 기간이에요. 자, 그래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보장해주는 기간 자체가 종신토록이냐 정해진 기간이냐의 차이입니다. 납입기간이 아니라 보험기간이라고 해야 되고요.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은 모두 종신보험이다. 여러분, 이런 모두 반드시 이것만 이러면 대부분 이런 문장은 틀립니다. 그래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은 정기보험도 있고 종신보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유니버설 보험입니다. 유니버설 보험은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정의를 해놓고 이거 무슨 보험이냐 골라라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의 보험 수요 변화에 따라서 기존 상품의 보험 상품에 보험료 추가 납입, 중도 인출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거를 저희가 유니버설 보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가 납입, 보험료 중도 인출, 중간에 빼서 쓰고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유니버설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예요? 추가 납입과 중도 인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걸 유니버설 보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를 놓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유니버설 보험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유니버설 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계정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는 상품도 있거든요. 변액 유니버설 보험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 계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기본 보험금의 공시율로 적용하여 추가된 적립된 보험금으로 지급을 해요. 그래서 기본 보험금의 플러스 뭐 공시율입니다. 그런데 이걸 예정이율 이렇게 하면은 틀린 답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기본 보험금 공시율, 그리고 여기 네모해놔요. 여기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아니면 그냥 문장으로 해서 맞는 말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볼까요? 유니버설 보험은 일반 계정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일반 계정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특별 계정으로 운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저축성 보험에만 유니버설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보장성 보험에도 추가가 가능해요. 그래서 유니버설은 뭐 단독 상품이라기보다는 기능적으로 상품에 이렇게 부과돼서 추가 납입이나 어떤 그 중도 이출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장애인 보험입니다. 장애인 보험은요, 앞에서 우리가 세제에서도 좀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의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보험업법에서는 이렇게 나오면은 그건 틀려요. 자, 그리고 보험회사는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차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고요. 자, 그리고 보험금 감액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지만까지는 맞았지만 보험금을 감액한다라는 건 이거는 차별을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장애인 보험 가입 기준 및 절차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보험 상품 가입 가능합니다. 심사부서는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보험 가입 여부 및 인수 조건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심사를 장애인이라 해서 전혀 안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심사는요, 일반인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심사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근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심사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거절하거나 이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험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약을 거절할 경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33 이렇게 또 외우시면 쉽게 외워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생명보험 업계는요,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 기준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보험협회에 만약에 차별을 당했다라고, 보험가입에 차별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는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센터는 어디에 운영한다? 생명보험협회에 운영을 해요. 근데 금융위원회에 운영한다? 그러면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중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런 문제 있거든요. 최근 2년 이내에 암 경력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했대요. 여러분, 이거는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암의 발생이라는 상당히 큰 질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도 거절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한 부분인데요. 장애인 전용 보험 상품 현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험은 보장성도 되고요. 연금보험도 있고요. 단체보험도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장애인보치법상 등록된 장애인분들이 가입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분들도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위자도 우리가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장애인 연금보험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건이 똑같잖아요. 이 보장성 보험과 이제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된 상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럼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국가유공자 및 예우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위자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럼 요거 맞는 말이에요. 요 지문이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렸고요. 자, 보장성 보험에서 이제 보장되는 주요 담보는 사망이라든지 암진단, 입원비, 통원비, 암사망보험금, 장애급여비 이런 것들이고요. 실손의료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장애인 보장성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담보는 그러면 실손의료비 이렇게 여러분들 골라내시면 되고요.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요. 5인 이상일 때를 저희가 단체로 봐요. 근데 3인 이상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험에서 단체보험은 판매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요거는 틀린 말이라고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험의 이제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애인의 사회복지 증진, 최소 생계 유지, 질병 및 사망 등에 대한 보장을 필요한 부분을 이제 위해서 장애인 전용 보험이 출시가 되었고요. 2001년 일반 보험에 비해 저렴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렴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014년 일반 종신연금보다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보험도 출시가 됐어요.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제 혜택이 또 있다라는 부분이 이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뭐여야 되냐면 수익자여야 돼요. 피보험자여야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장애인이 수익자인 보험계약의 보험금 연간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우리 이거 앞에서 배워봤어요. 증여세 상속세에서 4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 준다고 했죠. 그래서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근데 소득세 비과세 그러면 틀려요. 자,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있었죠. 그냥 일반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는 12%였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공제는 몇 프로였죠? 15%였죠. 그래서 둘 다 100만 원 한도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 분께서 일반 보장성 보험 100만 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100만 원 가입했다 그러면은 27만 원, 27%니까 그거 기억나시죠?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2019년 1월 제도성 특약도 이제 추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 가입한 장애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되었고요. 자, 그리고 보험료 수준은요. 우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 보험료에 비해서 어때요? 저렴합니다. 자, 그리고 심사 기준은 가입 당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가입 여부나 인수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근데 건강 상태를 고려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위험률을 우대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우리가 보험료에 대한 어떤 그 사업비율이나 이자율을 우대 적용하는 거지 위험률을 우대 적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틀리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은 밑에 한번 볼까요? 일반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장애인 전용 보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둘 다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 있다 그래야 되고요.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라는 보험계약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증여세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있다 그랬는데 세제 혜택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장애인 복지법이 아니라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법이라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뿐만 아니라 일반 보장성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요건 잘 설명이 되었죠. 자, 암보험 가입 불가능할까요? 암보험도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시 별도의 심사 절차 없더라도 된다? 가입 심사 절차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암보험 가입 불가능하고 돼 있는데 뭐가 불가입했었죠? 실손의료비가 가입이 불가능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 전용보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세제 관련 부분에서도 좀 한번 살펴보았어요. 다시 한번 또 복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은요,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연금보험은요, 연금 개시 전을 위험보장기간이라고 하고 저희가 보험기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연금이 이제 개시되는 거를 제2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두 개로 나눠지고 첫 번째가 1보험기간, 여기가 제2보험기간. 그래서 이때가 연금을 타는 기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연금이 개시되기 이전이고요. 자, 그래서 위험보장기간이 1보험기간에 사망하게 되면요, 계약자 적립액 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 후 계약은 소멸합니다. 계약자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계약은 소멸하게 되는데 무슨 돈을 준다고요? 계약자 적립액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 측면에서 연금보험과 다르다. 그래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또 한번 비교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연금의 지급 방법 보겠습니다. 연금의 지급 방법. 자, 총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시험 문제 뭐 다 자주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연금 지급 방법도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종신형 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혼합연금형 이렇게 4가지군요. 4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자, 보시면 종신연금형은요, 피보험자가 생존기간 동안 평생 지급하는 거, 확정연금형은 연금 지급기간을 확정하여 지급하는 거, 상속연금형은 생존기간에 적립된 이자만 지급하는 거, 혼합연금형은 연금 개시 전 2개 이상의 급부가 병행 이렇게 섞여 있는 거를 혼합연금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신연금형과 혼합연금형 요 2개는요, 연금 개시 이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거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는 모든 상품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럼 이거 틀려요. 모든 자 들어가면 웬만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종신연금형과 혼합연금형이 해지가 불가능한 거지 확정연금이나 상속연금은 해지가 가능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확정연금형은 피보험자의 생존기간에 적립기간에 이자만 지급하는 연금 지급 방법이다. 여러분 이자만 지급하는 건 뭐죠? 상속연금에 대한 영해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상속연금형은 피보험자가 생존기간 동안 평생 지급해요. 여러분 평생 지급한다는 게 종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종신연금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크로스 해놓는 거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연금보험의 위험보장기간과 연금 지급기간은 중복되나요? 중복되지 않고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제 적격 연금보험 상품의 변천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연금보험하고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보험이 바로 이 세제 적격 연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보험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설명해 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연금 저축제도로 시작이 되었고 94년도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2000년도까지 판매가 되었고, 그때는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이제 세제를 어떻게 세금을 깎아줄 것인지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었고요. 2001년도부터는 연금저축제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범위를 더 확대해주고 금액을 더 늘려줬어요. 개인연금일 때보다. 그 다음에 연금세제도 도입하고 금융기관의 이전도 가능하게 됐던 게 바로 이제 연금저축제도로 변경이 되기 시작한 이후부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또 개정을 했는데요. 최소 납입 기간을 단축해 줬습니다. 이때 이제 납입 최소 기간이 10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분들이 납입 기간 10년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노후자금 준비가 절실한 상황이니까 나라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 세금을 좀 깎아 주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소득 공제를 해 주다가 이제 2013년도에 이제 납입 최소 기간을 5년으로 줄여 주면서 이제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또 바꾸는 형태가 요거는 이제 세액공제로 바꾼 건 2014년이고요. 자, 그래서 2013년도에 개정된 거는, 자, 우선 납입 기간을 5년으로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을 줄여준 거죠. 그 다음에 가입 연령도 폐지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18세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연령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보험료 납입 한도도 연간 1,800만 원으로 늘려줬고, 근거법령은 이제 소득세법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소득공제로 하던 거를 언제 2014년에 이제 세액공제로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변천사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10년에서 5년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가입 연령도 폐지되었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요거를 이제 말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5년이 10년으로 바뀌었다라든지, 아니면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로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보험료 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이다. 지금 현재는 세액공제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분기 1,800만 원이다. 그러면 틀려요. 지금 현재 요 연간 1,800이에요. 연간 1,800만 원. 그리고 납입 기간 10년 늘어났다? 5년으로 줄어들었죠. 자, 그 다음에 가입 나이는 20세 이상이다? 연령 제한 폐지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타 연금보험 상품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말고 이제 연금보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시납 즉시연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퇴직금 등 일시납으로 납입하고, 돈이 내가 좀 생겼어요. 목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일시납으로 납입한 다음에 그거를 뭘로 받는 거예요? 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연금으로. 그러니까 돈을 미리 다 내놓고 그거를 연금으로 나눠서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연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상품을 일시납 즉시연금 보험이다라고 하면, 자, 이거는 연금을 일시에 받는 게 아니고 돈을 일시에 내는 거죠. 연금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연금 자체라는 말 자체가 나눠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납입하는 거지 일시에 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변액연금이라는 게 이제 2002년도부터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변액연금 무슨 계정으로 운영된다? 특별계정으로 운영되죠. 그래서 특별계정 운영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이 변동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화연금보험이라는 것도 상품이 이제 개발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자, 맨 밑에 보시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혜택이 동일하다?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 연금저축보험만 뭐예요? 세제적격연금이에요.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은 우리가 납입을 할 때 세액공제 해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봤을 때 5,500 이하자는 15%, 5,500 이상은 12%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이제 납입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는 세제 혜택이 있었고, 나중에 연금을 탈 때는 연금 소득세를 낸다고 했었어요. 근데 연금보험은 어땠었죠? 비과세, 보험가액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 10년 이상 유지하고 1억 이하 뭐 이런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 해당하면 이제 비과세 혜택,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연금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는 세제 혜택이 달라요, 같아요? 다릅니다. 근데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의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 자체를 묻는 문제 잘 나오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는요, 회사가 돈을 보유하는 게 아니고요,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퇴직금을 보유하고 있는 건 퇴직금 제도인 거고요. 금융기관에 맡겨서 돈을 운영하는 거는 퇴직연금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 적립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확정기여형은 DC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DB형은 퇴직급여가 근무기간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퇴직하기 전 3년에 우리가 급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퇴직금이 산정되거든요. 퇴직금 제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받을 퇴직금이 미리 계산식에 의해서 딱 얼마 받는다라고 확정되는 게 확정급여형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급여는 퇴직급여가 퇴직금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퇴직급여가 미리 받을 돈이 정해져 있다. 그게 확정급여형이고요. 그래서 사전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확정급여형의 특징은 회사가 이제 이 돈의 적립금의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는 걸, 회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금융기관에 맡겨서 운영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내야 되는 사용자의 부담금은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근로자한테 줘야 되는 돈은 정해져 있고 회사가 돈의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익을 잘 내면 이자가 많이 붙었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돈이 줄어들 것이고 이자를 많이 못 붙였습니다. 수익이 안 났어요. 그러면 회사가 부담하는 돈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는 사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자의 부담금이 변동되는 것. 직원이 받을 급여는 확정, 사용자의 부담금은 변동되는 게 확정급여형입니다. 자, 그리고 확정기여형은요, 퇴직급여가 적립금의 운영 수익에 따라 변동돼요. 그래서 확정기여형은 적립금의 운영 방법을 누가 결정하냐면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영 방법을 결정해요. 회사는요,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쉽게 말하면 한 달치 월급만 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근로자가 그걸 가지고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바뀌는 겁니다. 그걸 확정기여형 DC형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고 하는 것은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퇴직연금에 이미 가입돼 있으면서 자기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옮기는 거죠. 그걸 저희가 IRP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누가 돈의 운영 방법을 결정할까요? 근로자가 돈의 운영 방법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금 저축 계좌에서요, 여러분들 DC형과 IRP는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은 세액공제 해줬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연금저축에서 600, 퇴직연금하고 합산해서 900만 원까지 가능했었잖아요. 그때 거기에 해당되는 게 DC형과 IRP입니다. 자, 그리고 IRP 같은 경우는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기업형 IRP 같은 경우는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게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IRP는 몇 명 이하냐? 10인 미만, 요거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IRP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공무원이나 군인도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입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고요. 자,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의 퇴직연금 IRP 계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불가하다 그랬기 때문에 요거는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퇴직연금 제도는요, 전 사업장이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5인 이상만 가입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도 틀리고요.
자, 이제 퇴직연금의 주요 내용을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퇴직연금 사업자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연금을 판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도 팔 수 있고 은행, 증권회사, 근로복지공단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공단이나 우체국이나 저축은행은 여러분 판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잘 나오겠죠. 자, 그리고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한 모든 사업자, 그러니까 5인 이하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하고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그리고 퇴직 일시금을 받은 자도 어때요? IRP 같은 데 가입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산관리 계약의 형태는요. 보험회사에 가입하면 보험계약이겠죠. 그 다음에 은행이나 증권사나 이렇게 맡기는 형태면 이제 신탁계약의 형태. 그래서 보험계약이나 신탁계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립금의 이제 운영 방법은요. 보험상품이나 이제 뭐 예금이나 채권이나 이런데 증권이나 투자가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되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직원들한테는요. 매년 1회. 예, 매년 2회 그러면 틀립니다. 아니면 2년에 1회 그러면 틀려요. 매년 1회 근로자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 자격은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판매할 수 있고 퇴직급여는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만 수령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세제에서 여러분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60에서 70% 정도만 과세한다라는 내용 있었죠. 자, 그리고 세제 혜택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개인연금 저축이 600이고 퇴직연금하고 합산하면 얼마까지? 9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변액보험인데요. 변액보험 아주 많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실적 배당형 보험입니다. 자, 그래서 적용되는 법은요. 보험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신 전문 금융업법이나 보험은행법 이런 것들은 적용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특징입니다. 투자 실적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변동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상품보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익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안정성을 중시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중시하여 운영하고 투자 위험을 누가 부담하죠? 계약자가 부담해요.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계약자 자산에 비례한 공평한 투자 수익 분배를 위해 특별 계정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 뭐는 된다? 특약과 최저 보증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하는데요.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망보험금 최저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약환급금은 최저 보증이 없고요.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액보험은 장기 유지가 필수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해약환급금 최저 보증이 없잖아요. 근데 해약환급금도 최저 보증이 있다? 그러면 틀려요. 우리가 최저 보증이 있는 건 뭐예요? 사망보험금입니다. 자, 변액보험은요. 그래서 판매 자격이 있는 이렇게 잘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합격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도 이런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좀 적합성 진단을 하고 가입을 해야 되는 상품이에요. 자,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해약환급금과 연금 재원을 보증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해약환급금은 보증되지 않습니다. 변액보험은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을 최저 보증한다? 안 된다 그랬죠. 해약환급금은. 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일반 계정에 투입하는 게 아니고 특별 계정에 투입이 됩니다. 자, 이제 변액보험의 상품 구조입니다. 변액보험은요, 기본계약과 변동보험계약과 선택특약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이 돼요. 그래서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는요,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이제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고요. 계약자 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영 실적에 따라 개별 보험계약자별로 분배된 금액을 특별계정 평가에 의해서 매일매일 변동이 돼요. 그래서 계약자 적립금은 매월 변동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매일 변동이 되고요. 가입 시 회사가 설정한 펀드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보험기간 중간에도 다른 펀드로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보험기간 중에 펀드 변경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기본계약 같은 경우 최초 가입 시 상품 내용, 보험료 산출의 기초, 최저 보장액 등을 정하고 있고요. 변동보험 계약은 특별계정 운영 실적에 따라 추가 계산 그리고 추가 보험료 부담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추가 보험료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계약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고 적용이율로 불이하고 있습니다. 변동보험금 크기와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은 최저보증 그때 이제 할 수 있는데 최저보증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보험 비용은 조금 더 내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기납입보험료 등 일정 수준의 재원을 연금 적립금으로 최저보증
요거는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 보증이 없는 대신 최저 보증 비용도 없어 고수익 추구가 가능한 형태의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은 계약자는 펀드를 직접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죠? 여기 지금 펀드 선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고요. 자, 변동보험 계약은 별도의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변동보험 계약 보시면 특별계정 운영 실적에 따라 추가 계산하는데 추가 보험료 부담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 운영 실적에 따라 계산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추가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험료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추가 납입하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그림은요, 변액보험의 이제 흐름을 이제 앞서 설명드린 거를요, 표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험보험료나 사업비를 제외한 저축보험료가 이제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계약자 적립금으로 이제 모아놓죠. 그랬을 때 이거는 매일 평가가 된다 그랬고, 이 돈은 어디에 쓰인다?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걸 혼합된 이런 데에다 투자를 해서 운영 수익이 발생하면 여기에 이제 계약자 적립금에 쌓인다라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운영에 따른 위험을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예, 계약자가 부담한다 그랬죠? 단기 자금의 성격일까요? 예, 장기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해준다.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런 데 투자한다고 했죠. 자, 이제 변액보험의 상품 종류입니다. 우선은 변액 종신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신 앞에 변액이 붙었으니까 사망보험이 바뀐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보험기간은 종신이니까 평생이고요. 사망보험을 지급하는 상품이고, 일반 종신하고 뭐가 다를까요? 일반 종신보험은 이제 일반 계정으로 운영하겠지만 변액 종신은 특별 계정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금자 보호는 미적용되죠. 그 다음에 일반 종신보험과 공통점은요, 다양한 이런 위험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보장을 받는 거는 똑같다, 공통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금 전환 특약 같은 것도 가능하고 일반 종신보험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변액 연금보험입니다. 연금보험이니까 1보험기간과 2보험기간으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1보험기간 내 피보험자 사망하게 되면요, 기본보험금하고요, 특별계정에 적립된 계약자 적립액을 더해서 사망보험으로 지급되고요. 이 부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연금은 계약자가 선택한 방식, 종신연금이든 확정연금이든 상속연금, 이렇게 우리가 지급받는 형태에 선택해서 지급할 수 있고요.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전 피보험자 사망 시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기본보험금과 계약자 적립금을 더해서 지급한다. 그래야지 맞는 얘기가 되죠. 자,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입니다. 유니버셜은 추가 납입이나 이런 게 가능한 보험이 유니버셜 보험이었죠. 중도 인출 가능하고. 그래서 변액 중심보험에다가 뭘 더한 거예요? 유니버설 기능을 확대한 거를 저희가 변액 유니버설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기능이라는 게 보험료 추가 납입, 중도 인출, 그 다음에 월 대체 보험료 기능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월 대체 보험료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보험료를 매달 내는데 깜빡하고 미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효가 돼서 효력이 상실될 수 있거든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약환급금에서 그 보험료를 대체하는 거예요. 미납이 있으면 대체하는 걸 월 대체 보험료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무 납입 기간 이후 보험료 납입 중지해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체하는 형태를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보험 기간은 종신이고요. 펀드 운영 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이 변동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적립형과 사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형 상품으로 두 가지로 구별이 돼요. 그래서 적립형과 보장형은 최저 사망 보증 설정, 변동금 보험 계산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적립형이나 보장형 서로 계산 방식이 같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동일하다? 그러면 틀리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보험료를 미납 시에도 계약은 해지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말은 틀려요. 그러니까 월 대체 기능이 있어서 해지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그러니까 해약환급이 없으면은 대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납 시에 항상 이 해지가 안 되는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넓게 봤을 때 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망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으로 가입한다는데, 사망은 보장형이잖아요, 여러분. 사망을 보장받는 거니까 이거는 적립형이 아니라 보장형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이거 틀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변액 종신 보험에 유니버셜 기능을 추가하여 판매되기도 한다. 그죠? 이게 뭐예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요건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반 보험과 변액보험을 비교해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자, 자산운용은 일반 보험은 일반 계정으로 하고 변액보험은 누가 어디에서 운영한다고요? 특별 계정으로 운영해요. 그래서 이 표는 앞에서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만 좀 살펴볼게요. 일반 종신보험과 변액 종신보험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자, 계약자 적립금 운영 방식. 여러분 공통점이면 둘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장이 되고 이런 거는 공통점이지만 적립금 자산 운영 방식은 변액보험은 특별 계정, 일반 보험은 일반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르죠. 차이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변액보험과 일반 보험의 공통점으로 맞는 것은 이거는 보장성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주계약이나 이런 데서 보장하는 그런 것들은 똑같기 때문에 보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다 나머지 틀린 점을 해놓고 요것만 하나 넣어놔요. 그리고 공통점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액보험과 일반보험의 차이점이 아닌 것은 보험금 지급 사유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 보험 같은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차이점이 아니라 뭘까요? 여러분들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죠. 위험 보장은 일반 보험도 되고 변액보험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변액보험과 퇴직연금의 공통점은 판매 자격이 있어야 팔 수 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자, 이제 변액보험의 공시입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은요, 운영 설명서를요,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잘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운영 설명서를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제공을 해야 되고요. 변액보험의 상품의 개요 및 용어 정의, 상품 구조, 펀드의 유형 및 수수료 이런 것들 운영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계약자 적립금 내용은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직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적립금이 쌓였을까요? 안 쌓였을까요? 안 쌓였겠죠? 그러니까 운영 설명서에 계약자 적립금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변액보험 운영 설명서는 보험계약 체결 후에 방문하여 지급한다가 아니라 체결 전에 권유 단계에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 정보의 통보입니다. 계약한 이후에 계약한 이후에 분기별 1회 이상 계약 정보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입자가 가입한 특별 계정의 실적 및 납입보험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되고요. 계약자별 보험계약 관리 내용은 생명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증 절차를 거쳐서도 확인이 생명보험회사에 들어가서 나의 수익은 어떻게 되지? 이런 거는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인증 절차 거치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에 대한 정보는 보험회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보험협회 사이트에 가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 개인적인 거는 아니겠죠. 전체적인 건 생명보험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나의 개인적인 어떤 관리 내용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